진짜 거지 새끼네. 지는? 지가 뭐야, 지가 어른한테. 네, 어르신. 내일 봐요. 아저씨, 나 아저씨를 좋아해야 할 것 같아요. 먹을 땐 건들지 말자. 쇼폼 드라마 작자 미상은 어떤 내용이고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을까요? 한 아픔을 가진 계란 장수 그리고 좀 꿈을 가진 배우 지망생 그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이해해 가고 성장해 가고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용서해 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작자미상이라는 작품이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로 해야지 쥐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 그 친구들, 같이 운영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첫 번째 이야기는 감독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연출까지. 그래서 난 준비된 게 없는데 나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따뜻한 이야기. 일단 뭉뚱그려서 하나씩 그 텍스트를 나열해 봤어요. 따뜻한 이야기, 힐링, 용서,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나열해 봤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이병헌 감독에 대해서 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병맛 코미디, 짧은 이야기, 짧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하나씩 이야기나 캐릭터도 우선 퍼즐 맞추듯이 뭐 조각 맞추듯이 하나씩 한번 맞춰봤어요.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하나 잘 맞춰지는지 잘 모를 정도로 하나하나 이렇게 막 쌓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 이야기를 더 길게 그리고 이 캐릭터의 감정들, 캐릭터들, 뭐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자꾸 그걸 억누르느라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쇼폼은 10분 이내의 짧은 분량 안에 감정 표현하고 메시지, 영상 구현 등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뭐 처음 하신 건 아니지만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준 긴 호흡 속 디테일을 짧은 호흡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콘티 작업부터 제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예산 문제 이슈도 있어서 한 공간에서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제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사연을 가진 인물의 이 사연들, 그리고 감정들 어떻게 이걸 다 표현하지가 저한테 엄청난 숙제였어요. 작업만큼 연출하는 작업만큼은 전공법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컷 한 컷 넘기는 타임이나 만들어지는 사이즈나 뭐 촬영 장소 이런 거 뭐 보통 영화 준비할 때보다 오히려 더 좀 고민 많이 하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배우들하고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어느 정도 속도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이 감정이 전달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이 표정이나 뭐 이런 악센트로 주고받아야지 이런 감정들이 이 사람이 사연이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생각 다른 지금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보다 뭐 안에 하나 더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까에 대한 그 미세한 고민들을 이 영화 작업할 때랑 거의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말고는 고민의 양은 그 짧은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하나하나 그렇게 찾아간 것 같은데 정답이 있는 작업은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도 이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공부한 거고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생들 같이 작업한 동생들 그러니까 배우들 스태프들한테도 첫 번째 작품인 만큼 어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유튜브에서는 뭐 쇼드라마는 이래야 돼에 대한 공식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차피 할 거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될까만 생각을 하자.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거는 일단은 접어두자. 그거가 우리가 지금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결과물들을 계속 내놓고 대중의 평가가 개입이 됐을 때는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대중의 평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독립된 형태의 아주 뭐 예술 문화 뭐 이런 거를 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첫 작품 요거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해서 대중은 이런 걸 좋아해를 약간은 배제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그 쇼트와 뭐 연기와 이런 것으로 이 감정을 이 이야기가 담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될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작품에 그 배우 두 분
섭외하셨을 때 주연 배우 그분들을 섭외하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되게 많이 지원하셨을 텐데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은 많이 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라는 것, 그 제한도 있었어요. 작자미상이 가지고 있는 어투, 그리고 조금 만화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저의 연출적인 어떤 색깔, 이런 거가, 많은 시간 이렇게 공들여서 같이 논의하고 연습하고 하지 않으면은 보기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우 입장에서도. 그런 톤으로 어떤 때는 왜 이 감정에서 이 다른 형태의 말투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왜 분명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왜 무표정이어야 되고, 이런 그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그 작자미상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아주 보통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인 배우나 혹은 연습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부탁을 하게 되거나 했을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당연히 100% 나오진 않겠지만 그 최대치를 뽑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많이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우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이건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관객이 보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연기를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확실하게 잘하시는 분이 필요했는데 어딘가에서 찾기에는 시간은 또 없고, 그래서 제 데이터 안에 있는 배우들 중에 떠오르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 되니 너라면 할 수 있어. 대본 한번 봐. 감독님, 이거는 얘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얘기를 해보자꾸나. 그래서 계속 하루 정도 나를 잡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분들도 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레퍼런스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런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연기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했을 때 정말 재미없게 나오는 대본이 작자미상이라는 걸 배우들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당혹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배우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 데이터 안에 있는 배우 두 분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 이미지도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다 챙겨봤는데 저는 굉장히 잘 너무 잘했어요, 봤거든요. 배우들이. 네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쇼츠로 이렇게 남기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뭐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올라져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그녀는 소속사도 있고 더 부자 엄마도 있고 더 부자 아빠도 있고 가슴이도 있고 보일러도 있겠지. 코딱지판 거 봐줄게. 나 위로해봐. 코딱지 판 거 아닌데. 나 병신 같은 말은 코로 들려서 코 막은 건데. 그래서 안 들렸어? 들렸어. 최근 업로드하신 두 번째 시리즈 파란 문어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메시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 제 기획했을 때 생각이에요. 가볍게 청춘, 숏, 시트콤, 단발적으로 꽁트 형식으로 뭐 한번 이렇게 그 에피소드 하나 띵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파란의 문어 보러 가야지 가 이제 TV나 뭐 어떤 그런 매체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켜서도 시리즈를 즐길 수 있는, 짧은 시리즈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시리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나는 버리지 못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꽁트 형식, 병맛 코미디, 단발적으로 끝난 것들은 사실 너무 많고, 그래도 우리는 드라마를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쉬운 접근이죠, 어떻게 보면. 새 남자 새 여자 같은 그런 포맷이니까, 프렌즈 같은. 근데 짧은 형태로 유튜브에서 즐길 수 있는 청춘 드라마. 청춘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흔하지만 가볍지는 않은 그런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취업, 연애, 사랑, 뭐 이런 친구,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청춘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짧은 시트콤 형식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 생선 어패류, 그러니까 생선이 나오고 문어가 젤리로 나오고 그 왜 하필이면 저녁 먹을 시간에 왜 젤리를 먹었어? 점심을 늦게 먹었어. 너한테 안 물었어. 이 나쁜 새끼야! 밥 시간 다 됐는데 젤리를 먹여? 된장찌개 끓여서 밥을 먹여지 사랑하는 새끼야! 먹는데도 못 먹게 해야지. 민지는 생선구이 좋아해. 난 그 좁아 터진 집에서 민지 먹이려고. 겨울에도 창문 열고
이면 썩었어. 손질된 거 비싸서 내가 내적다고 다 손질했다고. 사랑한다는 새끼야. 밥대에 젤리랑 고기 먹이고 민지는 생선구이 좋아해. 내가 좋아한 거잖아. 넌 원래 생선이 싫었는데 자취해보니까 엄마가 구워준 생선이 맛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면서. 아우씨 엄마. 그렇게 나 구워줬었어. 그래 어쨌든 난 누가 먹여서 먹는 사람 아니고 생선구이는 너가 좋아한 거야. 난 젤리 좋아해. 파란이라는 거는 이제 좀 중의적인 표현인데 네. 파란은 약간 청춘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청춘들이 겪는 파란들 가벼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개인에게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그 파란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자. 그리고 문어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문어진. 근데 친구들은 문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PPL로 파란 문어에 젤리가 있고 잘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래서 파란의 문어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요. 그 혓바닥 이렇게 내미는 장면, 그 장면 너무 웃겼거든요. 아, 예. 네,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쓸 때부터 그 이미지가 띵 떠올라가지고 아니 왜 하필 거기서 메롱을 뜬금없고 싶었어. 뭐야 이거? 진짜 웃기는데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까? 다른 의도가 웃기면서 뭐 궁금증도 갖게 하는 뭐지 갑자기 왜 혀를 내밀지 그러고 끝나버리니까. 네. 아, 근데 너무 근데 저는 와닿았거든요. 약간 첫눈에 반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대사가 있다면 그거거든. 너도? 뭐 이런 거지. 너도 여기에 아픔, 상처가 뭔가 있니? 그러면서 내 안의 것을 드러내서 아픈 상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고, 너도? 라는 가벼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의적인 그 제목과도 좀 맞물리는 그런 엔딩이 될 것 같다라는 계산은 있었어요. 네. 가장 최근에 업로드하신 어째서 이병헌 감독을 배우로 만들었을까 에피소드. 배우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제가 배우로 출연을 한다 그러면 막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누나처럼 약간 킹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쟤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닌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와, 봐서 반갑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몇 명한테라도 좀 이벤트처럼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은 분명히 있었다. 어쨌든 우리가 파란의 문어가 사실은 작자 미상보다 더 기획은 더 빠르거든요. 공개는 작자 미상을 먼저 했지만 시트콤을 하면서 어떤 시트콤스러운 이벤트, 그러니까 제 자체가 그렇게 이벤트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글 쓴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이런 진지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만들면 우리한테는 이로운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있었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기록을 남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출발한 이런 그 드라마 안에서 뭐 그런 욕심도 있었고 일단은 우리가 이 채널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재밌으면 됐다. 우리는 일할 때 재밌었으니까. 배우들이, 주변에 앉은 배우들이 완전 다 신인 배우들인데, 제가 그 가운데 앉아서 감독이라는 놈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병헌 감독도 우리랑 똑같은 지금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긴장하고 있는 거고, 나도 중간에 귀 한번 빨개졌었거든. 그러면. 뭐 서로 재밌고, 긴장도 풀리고 좋죠. 귀가 빨개지실 만한 게 되게 인기 많은 교수님 역할이었잖아요. 지금도 자다가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신 거예요? 나 멜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좀 스포일러인데 네. 6부에 잠깐 한 번 더 나온다. 나랑 키스한 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줄게요. 혹시 촬영 현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여전히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재밌어서 그런가? 전반적으로 즐겁게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 많이 웃긴 했거든요. 행복해 보입니다. 난 많이 좋아졌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너무 일로만 하시다가 지금 약간
초심으로 돌아온 느낌. 초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뭐 그냥 몸은 그럴 수 없지만 이게 재밌는 게 어쨌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이거 돈을 버는 일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압박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몇 년간 했더니 아 그렇구나. 본업을 못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지쳐가지고. 아니야. 재미도 이거는 우리 직업은 더군다나 더 재미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서 재미를 느껴야 될지 나이 먹으면서 연차가 쌓일수록 그게 점점 줄어드니까 힘들더라고. 내가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여유가 없으면 이것도 못 하거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재미를 찾아간 거지. 오히려 그 코로나나 이런 경기 불황을 계기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동안 저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PPL 채널의 다음 시리즈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기획은 없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파란의 문어를 8부까지 찍어놨는데 동생 연출하시는 분이 제 계획은 그랬어요. 이제 또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평가를 받고 그 데이터를 대입해서 다음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제가 재미하고 우리가 뭐 즐겁게 일하면 되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뭐 양극화에 대한 뭐 이렇게 경계도 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시점은 저는 다 공개되고 나서 대중의 평가.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리즘도 많이 못하고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갈 거고 그때 오는 데이터를 그 피드백을 받아서 더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갈까 작자미상 같은 실험을 계속할 수는 없다. 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을 해갈 생각이고 물론 끄적끄적 써는 거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정해지면 그 안에서 꺼내서 해도 되고 어쨌든 크게는 청춘의 사랑 이야기는 있을 것 같고 플리즈 플레이 포미 투 러브 그걸 큰 주제로는 계속 가져가실. 그러고 싶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렇거든요. 사실 청춘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게 없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뭐 각자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안 해 해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막 되게 유치한 말이지만 요즘엔 초등학생들이 사랑하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늘러붙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한 일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사실 그걸 제일 재밌어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있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고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강도가 엄청난 차이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 뭐 이야기 나누고 그걸 담론으로 뭐 이런 것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재밌어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재밌거든요, 사실 아직도. 그래서 좀 더 우리 동생들이랑 그런 수다 떨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걸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감독님이 창조한 캐릭터는 매우 독특하고 웃긴 캐릭터들이 많은데 캐릭터 구축 과정이 조금 궁금해요. 난 MZ세대 이런 게 싫어. 교수님, 저도 결혼 좀 하게 남자 좀 해주세요. 나랑 사귀자. 뭐 너 못생긴 거 싫어? 넌 예쁘냐? 나 못생겼는데 못생긴 거 싫어. 너 싫어. 꺼져. 조용히 해. 너 안 못생겼어. 꺼지라고. 귀여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되게 특이한 거 없는데? 그냥 요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을 조금 특이하게 만든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쓰는 대사들이 일상적인 척하면서 일상적이지 않아요. 문어체인 척하면서 부어체고 부어체인 척하면서 문어체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재밌을 수 있는데 배우가 그걸 연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막상 연기로 하자니 눈으로 읽었던 그 형체가 막 만들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특이하거나 뭐 좀 웃긴 말들을 좀 하고 좀 비틀어서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들로 만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냥 형사 그냥 뭐 저기서 뭐 작은 뭐 공장의 사장 뭐 거기에 뭐 직원 뭐 옆에서 볼 수 있는 뭐 친구 대학생 뭐 PD 작가 사실 보면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어떻게 현실이 훨씬 맞아. 바로 이해했습니다.
오호라. 쇼츠 짧은 분량의 콘텐츠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감독님은 그 변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익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고 구축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과도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업계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영화든 드라마든 제작 편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게 현재의 어떤 취향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원리로 논리로 그렇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원하는 그 형태인 거예요. 이 시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계획하에 만들어진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도 그렇고 자본이 원하는 형태의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많은 나머지 인력들이 이 시장이 붕괴되면서 빠져나간 상태의 남은 그림이 그들이 원하는 형태인 거죠. 지금 그 형태가 됐는데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력들이 빠져나간 이 인력들이 다시 만들 수 있는 이 시장을 견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뭐 케이블 TV 처음 막 이렇게 나올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쇼 드라마도 지금 그런 초창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잘 구축을 해서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놔야 견제도 하고, 이 메인 시장에 대한 견제도 하고, 어쨌든 시장이 이쪽 시장이든 이 컨텐츠업이라는 게 좀 단단하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다양성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양성인 측면에서 쇼 드라마의 등장은 시기적절하다. 그래서 여기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단단해져야 되고 수익 구조가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업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저는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인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도 메인스트림에서 뭐 흔한 말로 쉬운 말로 돈 되는 거 아직은 좀 할 수는 있겠으나 이쪽 그 쇼드라마 어떤 구축되어 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아주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난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생들 뭐 그 인력들 끌어들여서 이렇게 뭐 유튜브라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라도라는 표현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충분히 견제될 만한 시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으로 사람 이병헌으로서의 목표 또는 꿈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이병헌이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일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아, 그래, 사람을 잘 모르겠는데, 아주 개인적인 그 취향 문제이긴 한데, 나는 이거 문제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작은 걸 더 재밌어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대형, 어떤 메인스트림에 있는 어떤, 뭐 영화든 드라마든 콘텐츠든 무엇이든 간에, 한 군데 좀 쏠린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중의 취향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구조나 어떤 그런 거가 너무 그 한 곳에 쏠린 곳에서만 그 재미를 느끼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작은 곳에서 모두 다 좀 같이 좀 견고하게 건강하게 좀 성장해 갈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억지로 갖는 거고, 그냥 그걸 재밌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 목표라면은 뭐 너무 많아요. 뭐 연극도 하고 싶고, 그 쇼트도 저는 계속 할 거고, 단편 영화도 찍을 거고. 하지만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속된 말로 돈 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네. 결국에는 일을 더 많이 벌리겠다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을 만들어낸 감독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인사말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인사를 해야죠. 어쨌든 마무리 집에 가려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하고 싶으나 준비된 게 없어요. 나 오늘 영상 찍는 줄도 몰라요. 아직도 참 이렇게 뭐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46세의 청년 감독입니다. 뭐 지금 뭐 PPL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도움을 좀 주시면은, 그 도움이라는 건 이제 조회수, 구독자, 좋아요 뭐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런 기획 의도나 이런 취지들에 부합하고 또 지속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주시고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거 해야 되나? 한번 가시죠. 네, 우리 유튜버로서 초보 유튜버로서.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